전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모의고사든 시험이든 제일 원칙이 뭔지 알아요? 맞춰봐. 맞추면 수업 끝. 모의고사든 시험이든 제일 원칙. 응? 못 맞추지? 실수를 하지 말아요. 실수를 안 하면 대박이라고 해요, 애들이. 근데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실수인지, 자기는 실수했대, 10개를. 그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실수했다는 6개 정도? 6개, 반절 이상, 6개 정도는 애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계속. 근데, 자기 실수한 거 아니래. 저 몰랐다고. 실력이 모자라서 못 풀었다고. 이런 것 중에 10개 중에서, 문제를 계속 풀고 요령을 배우고 문제를 찾아내는 방법을 찾아내면, 나중에 6개 정도를 맞출 수 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실수인지 실력인지도 구분 못한다고. 그게 애들 공부하면서 실수야. 학창시절에 제일 많이 하는 거. 실수인지 실력인지 구분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내 실력이 모자란데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럼 60% 풀 수 있다고.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왜? 시험 자체가 난이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를 틀리는 건 상관없지만 이런 데를 틀려버렸기 때문에 등급이 안 나오는 거야. 왕법. 이해돼요? 요거는 뭐라고? 중학생도 맞추는 열심히 꼼꼼하게 찾으면.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욕심내지 마라, 실수만 하지 마라 라고 하면 시험 보는 제일 원칙은 첫 번째 쉬운 거 다 풀고 점점 어려운 걸 푸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시험을 볼 때마다 시험 연습을 할 때마다 이거를 쭉 한번 읽어보면 이게 난이도가 상이냐 1, 2, 3, 4, 5, 6, 7, 9등급에서 몇 등급용이냐 이거를 구분을 해야 이게 쉬우냐 어려운 걸 알고 쉬운 거를 다 풀으면 마음이 안정돼서 나머지 어려운 거를 그러다가 제일 어려운 걸 일단 찍어놔. 그 다음에 정말 맞는 확실한 답을 찾아내면 그걸로 붙이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안정적으로 본인이 점수가 올랐다 내렸다 등락이 심한 애들이 그런 걸 이걸 못하는 거거든. 어느 날 집중이 잘 돼서 다 풀면 점수 올랐다가 어느 날은 쉬운 것도 못 풀고 포기. 그럼 실력이 안 늘어. 그러니까 시험을 보는 방법은 정말 쉬운 거부터 다 풀고 어려운 거 풀어야 돼. 그래서 너는 시험 보는 비법 뭐 있어? 하나씩만 딱 보여줘. 음수 하나 더. 너는 시험 보는 비법 없어? 헐. 자, 여기서 시험 보는 원칙. 자, 뭐라고요? 제일 원칙은 실수하지 마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 실수만 안 하면 대박이라고. 모르면 당연히 틀려야지. 근데 찍어서 맞으면 얼마나 감사해. 두 번째는 뭐라고요? 쉬운 거에서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는 빼두고 뒤에 것 주르륵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풀어보세요. 이해죠? 그러니까 쉬운 걸 풀고 어려운 걸 풀 때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중요한 거 골라놨어. 그런 다음에 다시 오잖아? 그러면 이 체크 부분 순식간에 떠올라. 그래서 시험지에다가 체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읽기와 시험지 읽기가 있거든. 차이. 그래서 동영상에 녹화해놨는데 일반 읽기와 시험지 읽기의 차이. 자, 어쨌든 모의고사를 이렇게 보는데 이제 한국사는 있잖아. 이걸 안 보면 모의고사나 수능 성적표가 출력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사는 꼭 봐야 돼요. 이제 한국사는 감점형이에요. 몇 점부터 점수를 맞으면 1등급, 이거 또 점수대로 있잖아? 45점 넘으면 1등급이고, 이렇게. 2등급 40점, 이렇게 점수가 등급이 내려가면, 그 내려간 거에 따라서 2등급에서 3등급 내려가면 1점 감점. 이런 식으로 감점인데, 감점 점수가 대학마다 다 달라요. 근데 한국사는, 이게 시간별 흐름을 암기하지 않으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시간별 흐름. 이 사건 다음에 이거, 이 사건 다음에 이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국사는 연표 중심으로 쭈루룩 읽어보는 게 훨씬 더 기억에 더 잘 남고, 그래서 연표에다가 정리하라고 했거든. 근데 한국사를 하다가, 한국사는 시험 보는 요령이 삭제 후 선택이야. 뭐라고요?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어, 선택지에서. 이걸 삭제해. 삭제 후에 그 다음에 남은 걸 놓고 이 삭제한 거를 보면서 아, 이게 왜 이걸 썼을까? 어떤 의도로? 하고서 골라내는 거야. 보기 보면서. 그러니까 5개에서 2-3개를 삭제한 다음에 나머지 3개나 2개에서 고르는 거야.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제일 많은 것 같아, 한국사는. 애들 문제 풀 때 보면. 그 다음에 이 탐구는 이것도 30점, 이것도 30점인데 2과목이잖아. 근데 이제 탐구는 탐구 과목 종류에 따라 다 달라서. 근데 시간상으로, 자, 이 탐구도 그렇고, 수능의 비밀이 그거야. 수능이나 모의고사 비밀이. 70%는 똑같아. 나오는 곳에서 나오고, 유형도 같고. 항상.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대다 풀면 어디서 본 듯한데? 해서 맞추는 거야. 70%는. 이해돼요? 그러면 5, 7, 35점까지는 순식간에 올라간다. 많이 풀면. 35점에서 45점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 나머지 5점, 보통은 한 킬러 문제, 키워드 문제, 킬러 문제. 킬러 문제, 이 키워드 문제, 요게 한 서너 문제가 돼. 근데 이것도 나오는 데서 나와. 키워드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근데 계산이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근데 이것도 2점이고, 이것도 3점이고, 이것도 3점이고, 이것도 2점이고, 이것도 2점이면, 요거부터, 이게 70점이나 80점까지 급격하게 맞은 다음에 다 써놓고 이걸 푸는 게 중요해. 똑같아. 수학 같은 경우에 21번하고 29번하고 30번을 아이들이 손을 안 대. 나머지를 다 풀어. 그래서 나머지를 다 푼 다음에 이걸 봐요. 특히 이렇게 수학 같은 건 이제 많이 풀다가 보면 본인이 있잖아. 본인이 이 파트가 약하다 그러면 그 파트를 빼놓고 풀어요. 그래서 다 풀어서 감이 잡히기 시작할 때 이걸 착 보면 이렇게 생각이 날 때가 있어. 참 감이 좋을 때는. 어떨 때는 1번부터 안 막히고 쭉 나가기도 하는데 막히면 뭐라고요? 문제를 끊어서 읽어 놓더라도 넘어간 다음에 봐야 된다. 됐어요? 자, 똑같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정말 국어를 한마디로 하면 1대1 숨은 글자 빨리 찾기 게임이야. 요거는 선택지에 있고 요거는 제시문에 있어. 1대1 숨은 글자가 있어. 이거랑 이거랑 비슷한 단어야. 비슷한 내용이고. 이 숨은 글자를 빨리 찾기 게임이야. 그러니까 국어는 아주 정확하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높아진다, 낮아진다 하지 숫자로 딱 떨어지면 그게 과학이 경제지. 국어가 아니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어는 전체적으로 줄거리를 찾으면 영어도 똑같아요. 영어는. 뭐라고요? 줄거리를 찾으면 줄거리. 이 줄거리가 뭐예요? 주제를 어림풋한 상황으로 아 이런 얘기구나 하는 주제를 찾으면 요 문제의 반절이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누가 더 주제의 줄거리를 빨리 찾느냐의 게임이고 이 주제 줄거리가 어디 숨어있냐를 찾는 거야. 어디 숨어있냐. 그럴 때는 내가 권하는 거는 접속어 연결에는 다 역삼각형을 치라고. 그러면 요 역삼각형 뒤에가 결론이야. 시험 볼 때. 그래서 체크법의 제일 1차는 실수 안 하는 것이라 맞는 것 찾아라, 아닌 것 찾아라, 모두 골라라. 이거 체크하는 건데. 에? 그런데 두 번째로 만약에 뭔가 체크법을 정하라면 이거야. 연결하는 모두 역삼각형 하라고 그렇게 역삼각형. 왜? 이쪽으로도 영향되고 이쪽으로도 영향돼서 연결된다고. 됐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로
이제 국어도 애들이 점수가 왜 나쁘냐면 다 못 풀어서. 자, 그럴 때, 시간이 없을수록 내 생각에는 선택지에, 어차피 선택지도 읽어야 되니까, 선택지 중요한 단어를 골라. 봐봐. 한두 개씩. 선택지 1번, 2번, 3번에서. 고른 다음에 읽어. 제시문은. 선택지를 고른 다음에, 어차피 골라야 되잖아, 이거는. 비교하려면. 선택지를 고른 다음에 제시문을 읽어. 제시문을 읽는데, 이 선택지를 조금 기억하면서 읽으면 제시문에 어디쯤에 이 선택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숨어 있다가 딱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시간이 없을수록 이렇게 해나가면 훨씬 빨리 풀려. 시간이 모자라 되는 이렇게 해야 돼. 어떤 제시문은 다 안 읽어도 되는 것도 많거든. 근데 무조건 선택지는 뭐라고? 문제랑 선택지는 어차피 읽어야 돼. 근데 거의 80% 이상의 아이들이 제시문을 자세히 읽고 선택지를 다음에 읽어서 어차피 또 제시문 또 가잖아. 그래서 선택지에다가 먼저 체크하고 읽는 법. 사실은 이제 어떤 건 제시문부터 두 가지로 읽고 이렇게 읽고 읽는 방법이 정교하게 있는데 어쨌든 다 못 풀겠고 어렵고 그러면 선택지는 정확하게 해놓은 다음에 골라놓은 다음에 제시문을 쭉 읽으면 다시 선택지 읽을 때 시간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골라서 시험 보는 게 좋다고. 자, 국어가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네 문제, 한 지문 하나에 한 네 문제 정도가 나오면 이 1번 문제는 이렇게 전체 문제야. 전체 문제. 이게 시험 문제가 다 이렇게 돼 있어. 전체 문제는 1번 문제. 전체 특징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단락 문제가 나와. 한 단락의 문제. 세 번째는 문장 문제나 아니면 보기 관련 적용 문제가 나오고, 네 번째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나와. 그래서 쌤은 그렇게 했어. 요거를 첫 번째 거를 읽어보고 아닌 걸 두세 개를 지워. 풀리면 풀고 안 풀리면 그냥 뒀다가 아닌 것 2번은 아닌 것 이렇게 두고 이거 풀고 이거 풀다가 보면 제시문을 꽤 있지. 정보가 쌓이면 다시 이거 읽어. 그러면 훨씬 더 잘 풀려서 나는 선택지가 문제가 4개가 나오면 이걸 1번 풀고 이걸 2번 풀고 요걸 3번 푼 다음에 요걸 4번째 풀었어. 사실은 1번을 조금 풀고 0번으로 일부 풀다가 두 번째 거 풀고 세 번째 풀고 네 번째 풀고 그 다음에 다시 첫 번째로 와서 마무리 져서 풀었어.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풀릴 수도 있을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수학을 볼 때 시험 문제 찍는 것도 있지만 숫자를 거기 답 있는 숫자가 옛날에는 잘 대응이 됐는데 이게 안 되는 게 A 플러스 B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너도 안 되는 거야. A와 B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니까 곱하기 A, B를 내느라고 막 그러잖아. 근데 어쨌든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림의 비율은 100% 맞는 거 알아? 원 그림으로 딱 그려갖고 그걸 축소해서. 그러니까 원을 그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가 3cm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cm냐? 어? 대략 1cm잖아. 네. 이런 식으로 근사치로 해가지고 면적을 딱 재가지고 이만큼 되겠다 하고 숫자가 가까운 거면 그러니까 찍으면 맞는 경우도 많아. 엉뚱한 거 찍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림, 숫자도 정교하지만 그림도 굉장히 정교하니까 찍을 때도 너무 엉터리 숫자 넣지 말라는 얘기야. 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안 풀리잖아. 이거에. 그럼 그거와 관련된 공식들을 쭉 써보는 건 좋을 수도 있어.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계를 푸는데 아니면 뭘 풀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났던데 알고 있는 생각이 뭐지? 예를 들어서 곱셈 공식 있지?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써놓고 시험 보기 전에 모르겠으면 써놔. 한번 써봐. 그래서 시험지 받자마자 거기다 써놔. 그게 나오면, 그런 게 나오면. 그 다음에 풀기 시작하라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수학은 여기에 이렇게 문장이 나오면 뭐뭐 조건이 나오면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어. 이 조건이 나오는데 안 써먹는 건 안 써줘.
그럼 여기에 뭔가가 나와서 그게 한 번씩 무조건 다 사용된다는 거야. 막 그 정도. 근데 이제 수학 아이들이 그러는데 국어는 시간 모자라다고 맨날 시간 모자라고 그러는데 수학은 시간 안 모자라는데 이걸 어차피 못 풀기 때문에 풀고 시간이 남아서 엎드려 자는 애들이 더 이상 못 풀어야 돼. 근데 문제 뭐냐면 자 생각을 해봐. 어떤 애가 시험 볼 때 망할 때 보면 공통 증상이 뭐냐면 다 손댔어 모든 문제를. 이해돼? 아니 손 대다가 그러니까 하나를 잡으면 완전히 해결한다. 시간 생각하지 말고 완전히 해결한다고 생각해야 돼 수학을. 이해돼? 이거를 하다가 불안해갖고 조금 하다가 이렇게 해놓고 맞겠지 하고 또 다른 거 하고 맞겠지 하고 이렇게 하다니까 조금씩 노선해갖고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쫓기는 순간 큰다거든. 그래서 일정 부분 점수를 포기해. 그래서 자기가 맞을 수 있는 단계 점수를 목표로 해서 그거를 쉬운 거를 다 풀어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수학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계적으로 점수를 올려야 되고 이거는 단계적으로 시간을 땡겨야 돼. 푸는 시간. 그냥 다 시간 모자라서 못한다 그러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영어는 이게 이렇게 한 달락 같은데 이걸 끊으면 진짜 한 세 줄씩 끊잖아 이렇게. 세 줄씩 이렇게 세 줄씩 네 가지 덩어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세 줄에서 중요한 단어, 세 줄에서 중요한 단어 이렇게 중요한 단어 세 줄에서 찾아서 딱 연결하면 주제가 딱 되거든.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연결어에 체크하면서 이 주제 줄거리를 제일 빨리 찾는 연습만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어떤 문제든 이렇게 줄거리 끊어가지고 줄거리 뭐냐 한 다음에 딱 문제를 보면 문제 다 똑같아요. 줄거리에서 파생되는 것 뿐이야. 주제에서 파생되는 답이야 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능적으로 보통 세 줄 내지야 세 줄. 근데 뭐 이걸 세 줄짜리인데 네 줄 끊으면 뭔 상관없지. 부담 없이 세 줄씩 이렇게 독해를 하면 되거든. 끊어서 이제 이게 끊어서 독해하면 훨씬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풀 때 정확하게 풀게 되니까. 근데 문제는 듣기하고 시간이 남아서 이것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시간 부족이 아니라 이건 다 단어 부족을 보석하죠. 영어 단어를 모르겠어요. 안 외워서 문제가 되는 거, 안 풀어서 문제가 되는 거, 이거는 욕심내서 단계별로 안 해서 문제가 되는 거. 글쎄, 이거는 뭐라고요? 흐름을 몰라서, 흐름을 못 외워서. 자, 이거는 뭐예요? 과목마다 다르다. 과목마다 풀이하는 방식. 근데 문제는 이 탐구를 보면 탐구를 어떻게 정하냐고 자꾸 애들이 물어보는데 이 인원수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구과학, 지구과학, 지학, 생물, 지학. 그 다음에 화학, 그 다음에 물리. 이렇게 선택해요. 진짜로. 인원수가. 이해되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렇게 많이 선택하는 게 70%가 똑같기 때문에 70%된 것까지 급격하게 올려서 요거를 파악해야 나머지 요게 보여. 분별력으로 키가. 그래서 이 키워드 문제가 어떤 게 나오고 그걸 테마식으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까지 돼야 45점 근처를 맞고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해서 실수가 없어져야 만점 가까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야. 그래서 기출문제나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런 걸 보는 이유가 그거야. 왜? 방식이 똑같아. 369 모의고사를 이걸 보는 거야. 나오는 데서만 나와. 그래서 두꺼운 기출문제 나와있던 모의평가 되는 평가원 기출문제를 다 한 권을 끝까지 해서 다 풀게 되면 나오면 비슷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 세 개를 보면 그림도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은. 여기서는 항원 물어보면 여기는 항체 물어봐. 항원 항체 반응이래 그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요걸 잡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모의고사는 이렇게 돼서 내신은 공신이잖아. 왜 그러면 내신에 파생돼서 가는 게 교과도 내신, 종합도 내신, 논술도 내신 끼는 게 있어. 정시도 어떤 과목은 내신을 해. 그래서 내신은 불변한 공신이고, 그죠?
모의고사를 할 때는 완전히 공부 방법이 네, 다 다르다는 거죠. 모의고사에서. 왜 다르냐? 이 영어는 문법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 한 문제. 영어가 문법 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찍으면 돼. 1등급 맞는데 전혀 문제가 없대 애들이. 그리고 나오던 거 많이 나와. 이거 어떤 선생님이 4시간, 8시간, 4시간 만에 끝내주는 사람이 있고 8시간 만에 끝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요거 문법. 애들 다 봤더라고. 2등급 맞든 3등급 맞던 애들 이거 8시간 해주니까 다 맞아. 나오는 것만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법이 필요 없는데 내신은 이 영어의 거의 분별력을 위해서 뭐 25개면 15개가 10개 이상이 문법이거든.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만 공부를 하는 거야 지금 정시에서는. 근데 수시는 변별력을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 이해돼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줄거리 주제 찾고 문장을 빨리만 정확하게만 독해를 축축축축 해라니까 단어가 제일 문제니까 단어장을 계속 읽으라고. 천일문도 읽고 계속 빠르게 빙글빙글해서 단어장 20번 읽은 다음에 이거 외우기 시작하면 홀딱 외워진다고. 그래서 20번 읽으라고 한 거고. 수학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안 할 수 없으니까 문제집을 내가 수학의 셈이나 센 개념원리 단계냐 아니면 여기 바이블 블랙라벨 1등급 만들기 단계냐 고쟁이 이런 단계냐 아니면 그 위에 4점짜리 테마 공부하는 단계냐에 따라서 얘는 1등급 얘는 2등급 얘는 3등급 다 끝났어도 이걸 다 못 끝냈냐 그럼 4등급인 것 뿐이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고. 이거는 국어는 이걸 빨리 풀어갖고 자기가 빨리 푸는데 지장이 되는 습관을 빨리 찾아서 없애는 게 초점이요. 그래야 1대1 수근글자 찾기로 찾으면 다 나오니까. 근데 이것도 저 한글 단어인데 이거 단어 모르겠어요. 이거 물어보면 되거든. 한 6개월이면 다 없어지거든. 악착같이 물어보면. 근데 안 물어보면 3년 내, 몇 년 내 계속 물어. 끝날 때까지. 이 단어를. 이해됐어요? 한국사도 한 번 딱 1등급으로 올려놓으면 복귀하는 게 훨씬 빨라. 복귀하는 게. 근데 1등급을 못 올려놓고 못 맞으면 계속 3년 내내 까야지 6등급. 한 번만 1등급을 올려놓으면 그러면 조금씩 공부하면 훌딱 복귀되거든. 짧은 기간에. 그 다음에 시험 볼 때마다 계속 누적돼서 공부가 되고. 근데 이걸 안 올렸으니까 어렵게 되는 거고. 탐구는 이 선택하는 과목에 따라서 공부가 조금씩 초점이 조금씩 다르니까 할 말이 없지. 어쨌든 모의고사 점수는 별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 중간고사에 나와. 뭐 9월 모의고사 보면서 영어 열심히 봐야지. 왜? 모의고사 시험폼에 나오니까 어차피 공부해야 되니까 외운다고 생각하고 계속 읽어야지. 그렇지만 이렇게 중간고사에 나오고 선생님 컴퓨터 파일에서 그냥 상담용 자료만 있지 내신하고는 상관없다는 건지 알게 됐잖아. 그제? 그렇지만 이걸 시험 보면서 시험 보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발전해. 이거 집중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이해돼? 시험 자체. 내신을 공부했을 때 애들이 여기까지는 점수를 맞는데 요걸 못 맞아. 뭐가 없다고? 시험 보는 능력. 시험지를 분석해갖고 답이 아닌 걸 제껴나고 이건 모르겠지만 요거만 판단이 안 되네. 그래서 그걸 찍었더니 그게 답인 거. 이해돼? 그런 것처럼 푸는 능력이 이 문제 푸는 능력.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여기에 뭐가 있어요? 기본 용어, 기본 실력. 이런 거랑 똑같잖아. 영어를 냈는데 모의고사식으로 낼게요. 이게 무슨 뜻이야? 범위 없이 아무거나 다 낸다는 거잖아. 아니 그래가지고 국어도 냈는데 이거 배웠는데 안 배운 거 지문 딱 옆에 놓고 딱 내니까 기본 능력이 없으니까. 기본 능력. 국어의 문학을 다 전체를 다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학의 시험 나오는 유형, 그걸 풀 수 있는 방법, 이론을 가지고 배우고 있으니까 문학 나오면 그걸 해석해서 그걸 찾아갖고 그냥 쓰는 거야. 그런 것처럼 기본 능력을 연습시키는데 아니면 용어 공부시키는데 기본 이론을 공부시키는데 이 모의고사가 되게 도움이 돼서 요 30%를 나중에 채우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라고 공부를 했는데 틀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언제 해?
중3 전에 하든지, 고1이 들어가기 전에 하든지, 방학 때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방학 때 집중하는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학교 다니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신을 하고, 자습서 평가 문제집 다 풀고, 인터넷에 떠도는 문제를 왜 푸냐면, 요게 늘어, 기본 능력이. 막 잡다 문제까지 풀면. 그러면 나중에 수능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내신도 심화하고, 이게 뭐라고? 심화. 관련된 문제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험 보면서 뭐 하셔야 된다고, 모의고사 시험 보면서. 시험 집중하는 법. 왜? 한 사람이 1시간 동안에 집중력이 몇 번 깨지게? 몇십 번 깨져. 순간순간 정신 차리는 거야. 순간순간. 그거를 연습할 때는 제일 좋아, 이게. 그리고 이 시험 볼 때 집중도 딱 줄게요. 공부를 할 때 속도를 올리려면 뭐 하면 된다고? 시험 보면 돼. 집중력을 올리려면 뭐 하면 된다고? 시험 보면 돼. 그리고 공부를 무슨 속도로 해야 된다고? 시험 속도보다 빠르게. 그래야 시험이 여유있게 봐. 근데 애들은, 공부는 천천히 하고 시험은 막 빨리 읽으려고 하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 보기 전에 무슨 연습을 하고 가야 돼? 정말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 돼. 안 그러면 시간 방송이 안 돼. 나중에는 요 언수, 외탐, 문제 유형별로 이 유형은 몇 프로가 같다고 그랬어? 70%가 같다고. 70%가 같으니까 이런 문제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된다 하는 게 접근 스킬이야. 그것까지 다 배우게 되면 이런 문제는 몇 분, 이런 문제는 몇 분, 이런 문제는 몇 분, 그래서 총 몇 분, 그래서 검토는 몇 분, 한 랩 타임이 나와. 문제마다 자기 랩 타임, 시간 타임. 이걸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랩 타임이 나오려면 최소한 모의고사를 50회 이상은 풀어야 자기 습관이 굳어지고 형성되면서 이걸 분석할 수가 있는 모의고사 보는 방법을. 근데 50회도 안 보면 들쭉날쭉이라고. 모른다고. 50회를 보면서 뭐라고? 유형 70%를 해결하면 나머지 30%도 완전히 같진 않지만 비슷한 유형들이 있어. 신유형은 한두 개밖에 안 나와. 한번 볼 때마다. 자, 됐어요? 자, 그런 것처럼 언수회탐 전체, 뭐 내신만 얘기를 했지만 모의고사 전체 내용으로서 얘기를 해봤는데 다 잊어버려도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실수 안 하려고요. 그 다음 뭐라고요? 쉬운 거에서 어려운 걸로 튀어서 단계적으로 맞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애들이 모의고사 보면서 그냥 대충 쳐요. 자고. 그러면서 수능 때는 최고를 바래요. 아니, 모의고사 연습할 때는 판 깔아주니까 연습할 때는 그냥 평가하고 살면서 수능 때는 최고로 연습을 죽어라 이유. 내가 실력은 떨어져도 이걸 죽어라 읽어서 내가 아는 건 다 맞히겠다. 그러면 웬만큼 점수 나온다니까. 그걸 해야 수능 때 진짜 내가 죽어라고 보겠다. 그래야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죽어라를 한 번에 하면 안 돼. 이게 모의고사 볼 때마다 뭐 연습하는 거야? 죽어라 시험 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모의고사 시험 볼 때의 속도, 느낌, 공부, 그게 내가 피크로 공부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맞춰서 하는 거예요, 평소에.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어쨌든 실수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지막으로. 다 끝났습니다. 번호가 2번이 있어. 이걸 풀었어. 이렇게 해서. 이거 네가 맞았다. 그럼 동그라미 쳐. 이거 맞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틀리면 뭐라고? 실수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겠다. 3번은. 그럼 세모 쳐야지. 번호에다가. 여기다가 맞는 걸 찾아야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하지만, 번호에다가. 그죠? 근데, 이건 완전 틀릴 것 같아요. 그러면 별표 치면 되고. 3단계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라고? 틀리면 실수야. 요것만 다 맞았다. 잘한 거야, 모의고사. 내가 이건 100% 맞았어요. 한 건데 다 맞았어요. 잘했어. 이거 모르는 거야, 세모. 알딸딸해요. 그럼 모르는 거. 맞힐 가능성이 있을 뿐이고, 공부를 하면 급격하게 빨리 이걸 맞아줄 수 있다는 것이지. 이거, 동그라미, 세모 치잖아. 별표는 공부해도 틀릴걸요? 1년 이상 안 하면.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번 모의고사 보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여기 문제에다가, 이거는 제가
나중에 쌤 이거 맞았으면 다시 있으면 동그라미 쳐. 근데 진짜 그거 다 맞았어. 동그라미 친 거는. 그러면 뭐 동그라미 5개 쳐놓고 쌤다 맞아서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고 최대한 내가 이거 맞았습니다. 했는데 다 맞았어. 그럼 실수 안 한가? 그럼 진짜 잘 본 것이야. 모르는 거 틀려야 돼. 고민해봐야 되고. 이런 거 갖고 오면 요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찍어서 맞출 수 있잖아. 이런 걸 가르쳐줘. 이거는 스킬 영역으로 가르쳐줄 수 있어. 요거는 대박 1년 2년 이상 공부시켜야 되는 거고. 알겠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